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정말 의외로 그 사진 감상하고 이거 피드백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보다 별로 재미없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안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니까 한번 해볼까 해요. 자, 그래서 오늘도 500픽스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인기 있는 사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풍경 사진인데 풍경 사진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진으로 선정된 것들 중에서 풍경 사진 파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풍경 사진 보니까 다 잘 찍었어요. 예, 정말 잘 찍었네요. 네, 이거는 뭐 제가 뭐 딱히 뭐 이거 평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다 잘 찍었어요. 사실 근데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작가들이 은하수는 더 잘 찍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한정된 장소에서 또 우리나라 은하수 잘 보이지도 않아요, 또. 그죠? 예. 근데 진짜 그런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은하수 사진 같은 거, 막 울산바위 같은 데 가서 찍어 오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힐 때 있거든요. 우리나라 작가분들이 저는 은하수 사진을 개인적으로 더 잘 찍는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마 여기 지금 일면에 올라간 사진보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은하수 사진 찍으신 분들 사진이 저는 훨씬 더 좋거든요. 일단 계속 한번 이야기 해보면은 사진이 전체적으로 그 장소에 가면 누구나 찍을 수 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진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조금 독창성이 있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진들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이 500픽셀을 열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은 쭉 내려보면은 마땅한 게 없네요. 요거네, 잡았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들었냐면은 초점은 해바라기에 맞췄어요. 원근을 표현하기 위해서 관광 렌즈를 사용한 것 같은데, 일단은 초점은 해바라기에 맞췄지만 실질적으로 시선이 쏠리는 건 나무입니다. 그죠? 사실 이런 사진이 진짜 어려운 사진이죠. 우리가 보통 해바라기를 찍으러 가면은 해바라기만 찍으려고 해요. 그죠? 해바라기 축제 함안에서 많이 하죠. 그런 해바라기 축제 하면 해바라기만 찍는데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 거죠. 해바라기는 조연이고 주인공은 나무다. 이거는 진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건 정말 잘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남들과 같은 풍경을 찍는 게 아니라 좀 더 시선이 어느 쪽으로 집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파악을 해가지고 찍게 되면은 풍경 사진 찍는데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 사진 실력도 좀 늘 수 있고, 그리고 남들이 다 찍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좀 더 독창성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잘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태양이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죠. 네. 뭐 어떻게 일몰 타이밍에 이제 찍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여기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A컷으로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딱 찍었다는 거는 사진 경력이 상당하신 분이다. 네. 자, 봅시다. 여성분이네요. 네, 지금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면에서 이 사진이 제일 난이도가 있고 찍기 어려운 사진인 것 같아요. 보면 후지필름, 후지 카메라 썼네요. 네, X-T2.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네, 풀프레임 카메라 든다고 사진의 결과물과 절대로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이것도 일면에 올라가 있네요. 의외네. 이게 왜 일면이죠? 이 OFX도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죠. 내가 좋아요 누르면 상대방도 좋아요 누르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진들은 조만간 떨어집니다.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이 사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찍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찍었는지 영어로 써져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영어도 안 써져 있고, 댓글이 뭐 컬러풀, 원더풀, 컬러풀, 대체 이게 어디가 컬러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번 나오죠. 대충 댓글 보면은. 그죠? 일면에 올라갔다고 해서 다 좋은 사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예. 그리고 이 사진 괜찮네요. 이거는 그거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법이죠. 그러니까 ND 필터를 사실 구름의 움직임을 이 정도까지 표현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ND 필터를 쓰지 않고 뭐 써도 돼요. 뭐 ND 한 8? 3스탑 줄여주는 거 있죠. 그 ND 8 정도 쓰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노출 시간을 조금
빠르게 가져가도 상관없죠.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합성을 해서 그 평균값을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장노출처럼 이렇게 쫙 퍼지게 만드는 효과. 요거는 제 그 영상 중에서 ND 필터 없이 장노출 사진 찍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방법을 알아야지 이런 걸 찍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잘 찍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사실 찍기 어려운 사진은 아니고 이 사진 풍경 사진 입문을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열었어요. 보통 우리가 일몰이나 일출을 찍을 때 이제 입문을 이제 막 하신 분들은 그 일몰 장면에 너무 집중을 하신 나머지 사진을 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잘라내서 찍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주피사체, 보조피사체, 그리고 배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것을 모두 집어넣으려고 해요. 대부분이.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다 빼버리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사실 주피사체 같은 경우는 이 나무가 되겠죠. 시선이 나무로 쏠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피사체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물이라든지 그리고 물 위에 있는 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게 되겠고,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일몰 장면이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 여러분들도 풍경 사진 진짜 금방 실력 넣으실 거예요. 사진은 빼기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빼기 예술인 건 맞는데 때로는 더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경 사진을 찍으실 때 입문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집어넣으려고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내가 집어넣어야 되는 것과 빼야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갖게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인물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은 이런 사진을 잘 찍죠. 지금 보면은 막 헝클어진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재적소의 표정을 감히 할 줄 알고, 사실 모델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적으로 포토그래퍼가 주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 모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보면 관광 렌즈로 찍은 것 같은데 인물에게 최대한 다가가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것 같아요. 픽스 일면에 올라온 사진들 치고는 그렇게 수준이 높지가 않네요. 의외로 조금 의아한데, 어느 날 어떤 날은 막 이만큼 올라가 있고 어떤 날은 막 이만큼 내려가 있고 그래요. 오이픽스가 좀 이상해요 이거. 이게 실제로 제 인스타그램 인물 사진 찍는 분들 팔로워가 진짜 많거든요. 그분들이 훨씬 잘 찍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보다. 조금 의아스럽네요 이거는. 그나마 임팩트 있는 사진 이런 거 괜찮네요. 사실 이거는 뭐 전문적인 뭐 포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은 사진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사실 이 작업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찍기 힘든 사진이니까 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말을 하고 다가가는 이런 과정들이 좀 어렵죠. 저도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유튜브 방송을 하긴 해도 약간 숙맥이에요 진짜. 저도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네,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진짜 부러워요. 네. 사진을 뭘로 찍었는지 한번 볼게요. 50mm 1.4 D610. 카메라 기종이 오래돼도, 그리고 카메라의 성능이 좋지 못해도 그 포토그래퍼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결과물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진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있죠. 동영상은 이 회사가 무조건 갑이고, 사진은 색감은 이 회사가 무조건 갑이고, 그리고 뭐 품질은 이 회사가 무조건 갑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논쟁할 필요 없어요. 예, 결국 사진은 촬영자가 찍는 거고 카메라는 거의 도움 안 돼요. 진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뭐 누드 사진이나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뭐 사실 예술로 그냥 보는 셈 치고 뭐 다른 모자이크 처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는. 예. 그냥 이 사진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하기 좀 조심스러워요. 아무리 외국분이지만은 이 사진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되게 건방진 거거든요, 이게 진짜.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계신 사진을 잘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 사람이 저한테 영상 삭제해라 그러면은 뭐 지워야 되겠죠, 저는. 예. 어쨌든 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라면은 이렇게는 찍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 애매한 사진이죠. 예. 지금 반영을 넣긴 넣었어요. 이걸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이 반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영을 넣었으면은 반영에 시선이 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선이 이쪽으로 가고 있죠. 하반신 쪽으로. 프레임을 잘못 구성했다는 겁니다. 저라면은 이건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정할 겁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인물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포인트를 어디에 줄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효과를 내가 원해서 그것을 넣었다면, 대표적인 게 지금 반영이죠. 반영을 넣었다면 반영이 시선이 쏠리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찍게 되면은 시선이 인물에게만 쏠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완성도가 상당히 낮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사진 실력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보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인물 사진 많이 찍으신 분들은. 예. 그래서 여기서 깨알 같은 제 책 광고가 나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A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거 사실 못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진짜. 예, 어떻게 보면은 사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시도를 한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분의, 이 여성분의 몸 체격이 상당히 좋죠. 예, 그래서 몸을 정면으로 하게 되면 몸이 되게 뚱뚱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측면으로 튼 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 주의해야 될 점이, 이렇게 다리를 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 허벅지 아랫살이 있죠. 그게 이게 되게 부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치마를 이런 식으로 덮었어요. 모자에 그런 잠든 손가락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목에 티라 그러면 요 손목이 꺾이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좀 더 여성스럽게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사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모델이 못생기고 잘생기고 이쁘고 조금 못생기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진을 봤을 때 포토그래퍼의 실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사진 실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인물사진 찍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하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체크해라.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앉힌 상태에서 찍을 때, 인물사진 많이 안 찍어보신 분들이 팔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 뒤로 빠져요. 이렇게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뒤로 빠져버리면 그 모델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상당히 좁아져요. 거기서 좁아지게 되고, 그리고 몸 전체 균형 자체가 뒤로 빠져버리니까 힘이 들어가게 되고 자연스러운 사진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물론 컨셉 자체가 그렇다면 그게 맞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손을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너무 앞쪽으로 당기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위치에, 모델이 가장 편한 위치에다가 손을 위치시켰어요.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모델의 포즈는 모델이 편해야지 자연스러운 포즈가 나오게 되고 인위적인 포즈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다리의 발끝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신경 썼다는 게 지금 눈에 띄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상당히 잘 보이게끔 해주고, 손의 모양이라든지 이거는 잘 찍었어요. 인물이 단순히 이쁘다고 해서 잘 찍은 사진 못 찍은 사진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게 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upcoming,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일면에 올라간 사진인데 조금 일면 수준이 아닌 것들도 좀 있긴 했지만은 어쨌든 일면이니까 일면에 올라갔던 사진이고,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사진, 조금 잘못된 사진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upcoming에 올라간 인물 사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못 찍은 건 아닌데 많이 아쉽네요. 일단 보정이 안 돼 있죠.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서 일단 너무 많이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는 사실 빨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래서 컬러를 좀 돋보이게 해주는 보정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렌즈를 잘못 선택했죠. 물론 이 렌즈밖에 없다라고 하면 할 말 없겠지만은 렌즈가 지금 대충 보니까 한 70mm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로 찍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광각으로 찍어야 되죠. 24mm 렌즈로 좀 더 접근해 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다보면서,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다본 건 괜찮았어요. 지금 앵글 자체가 낮거든요. 근데 좀 더 접근을 했었어야 되죠. 광각으로. 그렇게 되면 원근이 강조되면서 인물의 이런 치마의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더 크게 부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역동성이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사진을 얻을 수 있죠.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렌즈 선택을 좀 잘못했고, 그리고 컬러를 이렇게 입혀서 촬영했다면은 이 컬러를 살릴 수 있는 보정을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사진입니다. 이거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기회를 날린 사진이라고 봐야 되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못 찍은 사진은 분명 아닙니다. 조명을 쓴 사진인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조명을 활용하는 그런 연습은 상당히 많이 되신 분이긴 한데, 인물이 왜 이쪽을 쳐다보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은 이것을 정면으로 찍었을 겁니다. 뭐 어떻게 찍는 것은 찍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말하는 게 어폐죠 솔직히.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인물의 어떤 시선을 요구를 할 때는 시선의 이유를 주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인물 모델에게 저기를 쳐다보는데 저기 꽃이 있잖아요. 꽃향기를 맡는 느낌으로 눈을 감고 향기를 맡는 느낌으로 살짝 미소만 하면 줘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시선이나 얼굴에 방향을 줄 때는 그렇게 이유를 명확하게 주는 게 좋아요. 아마추어 모델분들한테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영혼 없는 눈빛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사진도 잘못 찍은 사진이거든요. 뭐 배경과 노출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손에 힘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 느껴지죠. 인물 사진을 많이 찍어보시 않으신 분이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몸의 밸런스라든지 그리고 부자연스러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포즈를 요구를 할 때는 최대한 편한 포즈를 좀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진도 상당히 아쉬운 사진이네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여기 인증샷 그리고 여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라고 할 말 없는데 사진의 완성도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 상당히 못 찍은 사진입니다. 주피사체, 보조피사체, 배경 지금 보면은 주피사체가 없죠. 촬영자가 뭘 말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사실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게 쭉 있었다면은 사진이 완전히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상당히 애매해요 지금. 수평선은 또 이렇게 가지런한데 해변의 라인은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거는 배경 선정부터 애초에 미스가 난 사진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내용을 넣으려는 훈련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 이런 사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을 진짜 잘 찍어요. 인구도 되게 적은데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카메라 만들지도 못하잖아요. 옛날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있었긴 했지만은 지금 만들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사진을 잘 찍는, 기똥차게 잘 찍는 것 같아요. 없는 환경에서 진짜 쥐어 짜내듯이 해서 찍는 거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보면은. 자, 근데 중국 분인 것 같은데 대만인가 중국인가 어쨌든 간에 사진에서 보정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진이 망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은 샤픈을 넣으면 안 되죠. 이거는 샤픈으로 보정하는 게 아니라 대비로 보정했었어야죠. 전체적으로 밝기를 조금 올려주고 그러면 이제 컬러의 빛깔이라 그러죠. 그런 컬러의 빛깔 자체가 좀 올라가 주면서 대비를 넣어주게 되면 상당히 좀 느낌 자체가 신선하다 그러죠. 프레시한 느낌이 나면서 녹음에 내가 젖어드는 그런 느낌이 나요. 시원한 느낌도 나고 그러면 됐는데 굳이 이렇게 보정을 많이 했어야 됐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보정을 안 한 사진보다는 어쩌면은 안 한 사진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아쉬워요. 너무 과합니다. 지금 사진 보정 자체가. 그래서 제가 늘 보정 연습하시는 분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이 너무 처음부터 과한 보정 연습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절제된, 최대한 현실성 있는 보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연습을 좀 하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내 사진이 보정이 과한지 안 과한지 이것을 알 수 있으니까 좀 아쉬워요. 이거는 알파 7, R3 소니 1635 GM 렌즈로 가지고 이렇게 촬영했습니다. 자, 장비가 사진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분께서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사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너무 저렇게 사진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또 사진을 나중에 실력 향상이 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막 이런 사진 막 찍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사진을 쭉 봤어요. 사진을 쭉 봤는데 500픽스가 진짜 정말 뛰어난 사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진도 많아요. 똑같죠. 우리나라에도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지만은 그 사이트에도 잘 찍으시는 분들은 정말 기똥차게 잘 찍고
아직까지 사진 실력이 올라가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누가 봐도 아마추어 그런 티가 좀 나긴 나죠. 근데 사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발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일면에 올라가고 막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초보 때 찍었던 사진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어이없을 겁니다, 진짜. 제가 정말 사진을 못 찍었었어요. 근데 자신감은 있었어요. 그랬어요. 나는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했었어요, 초보 때부터. 예.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죠. 왜 그러냐면은 착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공부를 안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건데, 착각을 해도 엄청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진 실력이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쭉쭉쭉은 아니고 진짜 한 요 정도로 막 올라갔어요. 그렇게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께서 나는 왜 저런 사진을 못 찍냐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 장소에 못 갔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잘 찍었다고 픽을 한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건 진짜 잘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그런 사진도 있다라는 것만 감안하시고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진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찍으세요. 그래야 사진 실력 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